진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비슷한 그림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장대한 생명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거대한 일막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이미지 생명의 나무일 겁니다. 그쵸? 하나의 공통주상에서부터 수많은 나뭇가지처럼 종들이 갈라져 나오는 모습.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그림이 전체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생명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그 숨겨진 첫 번째 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진화의 일막. 그 제목은 바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존재들이 결합하면서 발전해온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생명이 처음 탄생하면서 벌어진 가장 위대한 마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설계도, 즉 정보를 물리적인 몸인 물질과 분리해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돌 같은 무생물은 물질과 정보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돌이 깨지면 그 형태와 역사라는 정보도 그냥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몸은 언젠가 죽지만 DNA라는 정보, 그 설계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일종의 영속성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물질 자체는 유한하지만 그 모든 정보가 담긴 씨앗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여러 동물이 합쳐진 상상의 동물, 키메라. 그 이름을 딴 키메라 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진화 일막의 핵심 원리였어요.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합쳐져서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던 정말 기적 같은 협력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세포가 다른 박테리아를 꿀꺽 삼켰는데 이걸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쓴 게 아니라 아예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어서 영원한 동반자가 된 겁니다. 앞으로 에너지는 네가 전담해 하면서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의 증거가 바로 지금 제 몸과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이 고대 박테리아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합체 이벤트가 딱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세포는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삼켜서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식물 세포 속에 있는 엽록체의 기원입니다. 덕분에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융합과 협력이라는 주제는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집니다. 혼자 살던 단세포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예 역할을 나누기 시작해요. 나는 움직임을 맡을게, 너는 영양분 소화를 맡아.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 팀워크가 우리처럼 복잡한 다세포 생물을 탄생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 융합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이야기, 진화의 이막, 분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약 20억 년 전쯤 진화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명체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이나 뼈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 일종의 갑옷을 두른 거죠. 그런데 이 단단한 갑옷 때문에 예전처럼 다른 생명체와 쉽게 합쳐지는 키메라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진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 즉 분화 진화입니다. 생명 역사 이막의 주인공이죠. 더 이상 합쳐지는 대신 DNA에 아주 작은 변화, 즉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게 환경에 더 잘 맞는 방향으로 적응하면서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듯 새로운 종으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진화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1막 키메라 진화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더 복잡한 하나가 되는 방식이었고요. 2막 분화 진화는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다양해지는 방식이었던 거죠. 융합 그리고 분화, 이 거대한 진화의 이막극이 그냥 그럴듯한 가설이 아니라는 증거, 그 증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몸 안에 똑같이 새겨져 있거든요. 네, 바로 DNA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딱 4개, A, T, G, C.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박테리아부터 거대한 고래,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4개의 알파벳으로 쓰인 유전 암호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0과 1, 단 2개의 숫자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생명은 이 4글자로 된 코드로 지금의 이 경이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공유된 코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침팬지와 DNA가 99% 똑같아요.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와는 90%, 심지어 저 밖에 서 있는 나무와도 DNA의 70%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테리아의 DNA나 소나무의 DNA나 또 우리 인간의 DNA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언어로 쓰인 책이라는 겁니다. 먼 옛날 철학자들이 직관으로 이야기했던 생명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이 이제는 과학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증명된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정말 놀라운 진화의 이야기는요. 사실 철학자 테이야르드 드 샤르댕의 사상을 정태욱 선생이 깊이 있게 연구하고 풀어낸 통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빅뱅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전체가 30억 개에 달하는 DNA 염기서열이라는 암호로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우주의 역사책인 셈입니다.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억을 온몸에 품고 태어나 100년 남짓을 살아가는 존재. 이 장대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이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진화에 대한 탐구를 마치겠습니다.